이어서 이번 차시부터는 태평천국운동에 이어서 1840년대부터 1890년대까지 서구 열강의 중국 침투에 대한 대응 방식의 하나로서 1861년부터 1895년까지 청나라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양무운동, 영어로 하면 The Self-Strengthening Movement라고 하는 소위 양무운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꼭 공부해왔던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첫 번째는 그 아편전쟁 이후의 중국의 문호개방 과정, 두 번째는 태평천국운동과 그다음에 양무운동으로 대표되는 소위 국내적 대응 방식,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가 태평천국운동이 자발적인 민중 중심의 저항운동이었고 대응 방식이었다면 양무운동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양무운동은 국내적 위기 상황 속에서 태평천국운동 진압에 공을 세운 지방의 실력자들인 중국번, 좌종당, 그 다음에 이홍장, 장지동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된 중국 정부 중심의 부국 자강운동이다라고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양무운동의 발생 원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860년 이후에 서구 열강의 무력 침략에 대한 위기감이 드디어 고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전까지, 1960년대 이전까지는 그런 위기감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급했다시피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한족과 이민족 간의 갈등, 한족과 비한족 간의 갈등, 무수히 많은 외침을 경험한 중국으로서는 그냥 영국과 프랑스의 압력, 특히 영국의 압력 정도는 그냥 또 다른 이민족이 와서 뭐 잠깐 괴롭히는 거다라고 생각했다. 전혀 위기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죠. 워낙 큰 땅덩어리고 강한 그 중화주의로 똘똘 뭉치는 그런 중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점점 조약이 체결되고 서구 열강의 위협도 강해지고 그 다음에 그 무력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강성함이 굉장히 위기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태평천국운동으로 집결된 반청, 청나라에 반하는, 청나라에 반대하는 반청, 그다음에 반봉건, 엔타이 퓨더라고 하는 반봉건 투쟁의 격화로 인한 청나라 왕조의 위기의식이 매우 고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정부 군끼리 싸우고 이렇게 영국군과 그 다음에 청나라 군대가 싸우고 이 정도였었는데요. 이게 태평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되고요. 그 투쟁의 역사 아까 봤지만 투쟁적인 내용 중에서도 굉장히 이건 기존의 봉건주의하고 반대되는 평등적인 어떤 세계를 만들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또 요사스러운 적도 얘기했지만 청나라에 완전히 반대하는 이런 식의 정권 자체의 위험성을 느끼게 돼서 그렇죠? 청나라 왕조도 이제부터는 위기의식이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 직접적으로 중국 정부와 주요 지식인 및 관리들이 태평천국운동 진압 과정에서 나타난 서양 무기의 우수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영국 프랑스 연합군인 상승군, 즉 늘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늘 이기는 군대, 상승군, Ever Victorious Army라고 해서 늘 이기는 그 상승군의 위력을 청나라 정부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즉 태평천국 운동의 진압을 할 때 보니까 이 무기나 군대 시스템이 전혀 우리가 다르구나. 이런 부분들이 양무운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배경하에서 진행된 양무운동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운동의 추진 방향과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양무운동가 중에 한 명인 장지동이라는 사람이 있죠. 뭐 중국번, 좌종당, 이홍장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주로 정치가의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지만 장지동은 사상가로서의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이 장지동의 설명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지동은 양무라고 하는 것, 양무운동의 양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면에서는 중국의 전통적 가르침을 따르고 기능적인 면에서는 서양의 학문을 배우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즉 그에게 양무라고 하는 것은 중체서용, 즉 중국이 중심이 되고 서양의 것을 활용한다라는 중체서용, 또는 동도서기, 동쪽의 도와 서양의 기술 하는 동도서기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지동은 이제 중국을 부강하게 하고 중국을 보존하고자 하면 부득이 서양의 학문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먼저 중국의 학문으로서 그 근저를 굳건하게 하지 않는다면 강한 사람들은 난의 두목이 되고 약자는 노예가 되니 그 화는 서학의, 즉 서양의 학문에 통하지 않는 것보다 심하다라고 자신의 권학편에서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양무운동이 중국 사회의 전통적인 그런 어떤 질서에서 벗어나서 사회 전체적인 급진적 변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전통의 차별적이고 차별적 신분 질서라든가 또는 군신 질서, 군주권을 보장하는 그런 군신 질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이고 개량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해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 쉽게 얘기하면 그래, 지금 서양이 센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수천 년의 전통을 보면 역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고 강한 나라인 거야. 지금 일시적으로 밀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근본적인 어떤 그 결정을 보이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서양이 세기 때문에 서양의 학문에 대해서 공부라도 해보자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코 우리 것을 버리지 말자. 완전히 탈바꿈하지 말자라는 생각이죠. 여기에는 우리 것이라고 할 때 그 우리 것은 결국 기존의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존 질서에서 기득권이 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결국 양무운동이 청나라 왕조 유지를 위한 수단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점을 이런 내용 중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5차 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